어떤 심정으로 좀 오셨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왔죠. 글쎄요, 저는 이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나 어리석은 대통령이 아니냐. 왜 이 의미 없는 정치 보복을 그 악순환을 되살리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군인들이 정치를 했는데 요새는 검사들이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럴 때 이렇게 국민들 마음 찢어놓고 이런 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가지고 도대체 그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시고 우리 검사들도 다시 좀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간단한 질문이긴 하지만 여기서 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요? 여기서. 아니 그냥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건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이었다 이렇게 또 한 번 주장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이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 자, 이 경위였는데 당시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지난 2009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갑 선물로 억대의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후 권양숙 여사가 해당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또 다른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열흘 뒤에 노 전 대통령은 서거했습니다. 이 전 부장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당시 수사 내용을 보면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그와 같은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보도 이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시계를 증거물로 제출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언론 보도 이후 권양숙 여사가 밖에 내다버렸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게 유출돼서는 안 되는 그 수사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검찰 책임이 아니다. 이게 이인규 전 부장의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퇴근 무렵 국정원 직원 2명이 사무실로 자신을 찾아와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원장님께서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내일 오전 기자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다고 정색하며 말하자 실수한 것 같다며 황급히 돌아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해 말에 낸 입장문에서 한 차례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이인규 전 부장은 여기에다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임채진 검찰총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었다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 이 언론 보도 직후에는 외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했다고요? 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을 찾아온 지 일주일쯤 지난 뒤에 일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정순영 국회 전문위원과 김영호 행정안전부 차관 등 고위공무원 등 5명과 식사 중이었는데 보도 내용을 보고받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소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한 짓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며 욕을 해 주위에서 말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다칠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칠 사람들은 이 지금 공작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도했던 안 했든 전임 대통령이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제 자살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이제 내던지셨는데 유서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때문에 앞으로 고통받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이걸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이제 이런 유서를 남기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던지셨는데. 우병우 증인께 묻겠습니다. 2009년 4월 31일 기억하십니까? 2009년 4월 30일? 네. 말씀해 주시면. 하면 어렵겠지만 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저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정확하죠? 저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런 말을 했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신문기일에서 추가 구속은 너무 가혹하다며 6개월의 구속 기한이 지났으니 석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자신을 4번이나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 사실을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검사 시절 최고의 검객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네, 퇴임 후 왕성한 사건 수임으로 부동산 재벌로 탈바꿈했지만 결국 탈세 등으로 후배들에 의해 구속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의 굴곡진 삶을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를 향해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던 홍만표 전 검사장. 대표적으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된 한보그룹 비리를 수사하면서 수많은 유력 인사를 교도소로 보냈습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장회와 수사기획관 때는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총괄지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러들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적 결말로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검사장으로 승진해 탄탄대로를 이어갔습니다. 홍 변호사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이던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책임자로 나섰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옷을 벗었습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전도 유망한 간부를 잃었다는 탄식이 흘러나왔지만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과 제주 카지노 업자의 탈세 사건 등 돈이 되는 사건은 죄다 싹쓸이했고 후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우려 섞인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홍 변호사가 2013년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임료만 91억 2천여만 원. 법조인 중 단연 1위, 개인 사업자 중 15위에 달하는 고액의 재산입니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사들인 오피스텔이 1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재벌로 우뚝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여억 원대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자신이 근무했던 친정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피의자로 조사받는 참담함을 겪은 뒤 구속되는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전직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도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감 직전 기자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후배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당한 변론의 활동 범위 안에서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이날만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들어있죠. 예, 노무현 대통령 검찰에 소환되던 날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몰라도 개혁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옳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죄가 되는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검찰이, 법이,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한 사람, 그 억울한 거 풀어주고 진짜 나쁜 사람 엉징해서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 본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 만들어내고요. 무죄한 사람을 엮어서 죄를 묻는다면 그거 심각한 거죠. 지금 근래 들어서 우리가 검찰을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저러지? 저게 저렇게 심각한 죄일까? 저렇게 못 살게 고려할 죄를 저지른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그런 사건, 그런 검찰 수사를 몇 건 우리가 봐왔죠. 앞으로도 국민들의 두 눈 부릅뜨고 검찰의 행태를 살펴보고요. 잘하는 거는 박수치고 부당한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2009년 4월 30일 430을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제대로 가도록 영원합시다.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here. You just evolving, reaching for